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심볼론 10강,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심볼론 카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74번부터 78번은 영혼의 세계와 뭔가 좀 인간의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의 파트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먼저 보겠습니다. 74번 더 퀀텀 리프 양자도약인데, 우리가 흔히 양자도약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 것 같나요? 뭐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뭐 양자가 이제 뭐 점프를 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 느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도약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리프랑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흔히 퀀텀 하는데, 퀀텀 점프 혹은 퀀텀 리프 혹은 그다음 퀀텀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그건 양자랑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 양자는 불연속성,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해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퀀텀 리프는 시간과 공간을 아예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인식이나 이런 인간의 정신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 고차원적인 깨달음 혹은 고차원적인 도약, 고차원적인 이제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자리 먼저 보겠습니다. 별자리 사수자리 공주 목성 그리고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입니다. 질서와 믿음, 파격과 괴이함이 만났습니다. 자, 목성은 종교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천왕성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천왕성은 종교의 부정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이 세워진 이유를 넘어서 뭔가 종교적인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뜻해요. 자, 말 그대로 본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는 미지의 세계로 도약하는 공허에 대한 이해, 종교적 해방.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은 미지로의 도약을 받아나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다. 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통 당장 실제적인 문제랑 관련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나 하고 있을 때 퀀텀 점프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버는 이유를 넘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뛰어넘는 뭔가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종교적 정신적 영역과 관련이 깊어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물질적이나 이런 일반적인 점사하고는 맞진 않아. 근데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 혹은 나라는 사람이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할 때는 저 카드가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필코 도약해야 한다. 한 차원, 한 단계 높은 의식 세계는 설령 가까운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도약하길 원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게 이상해지죠.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물질 세계의 문제가 아니거든. 인간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의 깨달음과 본인의 내면 그리고 뭐 본인의 영성, 본인의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사실 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도 이런 카드가 왜 존재하냐? 말 그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물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가로잡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물질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정신적인 문제, 깨달음의 문제 또한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한 이유나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한 차원을 넘어서 도약을 한다. 뭔가 더 신비롭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이 갑자기 멀쩡하게 의사로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멀쩡하게 잘하고 있었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 그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는, 뭐 본인이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내면의 깨달음이나 변화가 찾아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의 전환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삶의 자잘한 변화에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삶의 커다란 변화, 말 그대로 본인의 변화에는 매우 긍정적이며, 또 남들의 지탄을 받거나 남들에게 무시를 받더라도 기필코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낡은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자,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석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잖아. 갑자기 뭐 이 사람 뭐 A랑 B랑 잘 될까요 뽑았는데 이런 카드가 나와봐.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급격하게 가까워질지 아니면 어느 누구 한 명이 나는 그대와 굳이 살아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한 카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의 당사자는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심이 좋습니다. 뭐 여기서 뭐 영성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영성이 한 차원 더 도약을 한다, 본인의 내면적 깨달음이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그냥 인과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짧아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과정 없이 원인에서 바로 결론으로 뛰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도약, 말 그대로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점을 갑자기 급변하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5번 파티아 무녀 카드입니다. 별자리 보겠습니다. 별자리 사수자리 공주, 목성,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 질서와 믿음, 영성과 혼란인데,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내면의 심리, 직관이 발달한 신탁을 내려받는 점성학에 능통한 포춘텔러 영성의 지표. 자, 저 카드 나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점술에 소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감과 직성이 발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문제점 먼저 볼게요. 당신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전해들은 예언과 조언에 매달려 있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메말라 있으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언의 덫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라고 해놨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말 그대로 본인이 직성과 직감 초기 발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예언이나 혹은 타인에게 점사를 듣거나 하는 경우에 그 영향이 매우 세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본인도 타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신탁을 주거나 혹은 뭐 점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이다. 뭐 역학인이시죠. 저 카드가 딱 보면 역학적인 부분에 성과 직감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스스로 답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자각은 스스로 눈뜰 수 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자, 저 카드가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에는, 자, 문제점에서는 타인의 점사나 예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 스스로 답을 추구하라. 스스로 답을 깨달아라. 이게 저는 저 카드를 보통 어떻게 보냐면, 저 카드를 상대방이 뽑았을 때는 저 사람은 점사를 맹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 저 카드는 본인이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이런 점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명적이고 뭔가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역학이나 이런 걸 이제 점술 같은 걸 조금 배우면 타인들한테 굉장히 능숙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흔히 신가물이라고 표현하지, 신가물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무당이나 이제 이런 무속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이런 걸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훨씬 잘 믿게 되고요.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이런 점사 쪽에 맹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내뱉는 점사 말고 타인에게 듣는 점사를 어느 정도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버린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신한테 신탁을 직접 내려받는 것처럼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답을 깨닫는 연습을 더 하심이 좋다. 자, 결과. 당신의 지성만큼이나 직관도 동시에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직관이 극도로 발달하신 분들은 반대로 지성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뇌를 쓰지 못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직감만 발달한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 허주라는 개념이 있지. 뭔가 사람 귀신 들린 것처럼 뭔가 애매하고 막 뭔가 좀 정상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다고 해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선생님 전 이런 카드가 있는데 제가 뭐 영혼적인 뭔가가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 카드 자체는 직감과 촉이 발달했다라고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소리요. 그냥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카드들과 달리 이제 이런 70번대 카드들은요, 보통 영혼 정신세계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뭔가 좀 신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뭐 점술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도 높고, 또 이런 걸 너무 과신하거나 과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카파티비티 감금 카드네요. 자, 우리 이 카드 그냥 쉽게 단어에서 이미 뜻은 나왔죠. 감금, 어딘가 갇혀있는 상태, 억눌려 있는 상태. 지금 우리 저 광대 카드 아까 방금 양자도약에서도 봤지만 저스터 천왕성 광대 카드 경우에는 뭔가 희화하고 풍자하고 본인 내면의 자유성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뭔가 타인들과 다른 뭔가 독특한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갇혀 있잖아 지금. 그럼 일단 이건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이런 자유성이 억압을 받고 있구나라고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별자리 보겠습니다. 염소자리 공주 토성과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의 만남입니다. 자, 시련과 고난, 파격과 괴이함의 만남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시련과 고난이 파격과 괴이함을 만나게 된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조금 반대예요. 보통은 시련과 고난이 깨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련과 괴이함, 파격적인 부분, 뭔가 타인들과 다른 뭔가 엄청난 이런 개성적인 부분이 시련과 고난을 만나버린 겁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볼게요. 지나친 압박을 느끼는 긴장이 폭발할 것 같은 강요 혹은 갈취당하는 자유로운 상상을 금지당한 말 그대로 압박이죠. 압박, 감금, 그리고 무의식도 이 경우에는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좀 제어를 받는 사람이고 뭔가 본인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상상도 하고 뭔가 좀 내면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섣부르게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압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압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둘 다를 만족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일단 저 광대가 갇혀있는 동안에 비바람은 막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저 감금되어 있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잖아.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갇혀있는 광대는 본인의 내면일 수도 있어요. 즉 현실에 갇혀있는 내면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기를 좀 죽이고 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못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순응하기보다는 내가 저항하고 싶은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깝다는 거지. 왜 우리 유복 하나 자유가 없는 삶이라는 카드 알아요? 금성에서 나왔던? 그 카드는 그래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살아,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뭐 이만하면 뭐 나쁘진 않겠지. 하지만 저 카드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깨닫고 싶고 스스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갇혀있는 상태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유와 책임은 서로 양쪽에서 줄을 당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인지해야만 한다. 즉,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약간 좀 본인을 느슨하게 두는 것도 좋아. 둘 다를 만족하는 선택지는 없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과 본인이 안정적이고 만족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있긴 있어요. 뭐 돈이 많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돈이 없어요. 즉, 자유와 책임은 서로 정반대되어 있는 개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에 가까워질수록 자유가 끌려가고요. 자유에 가까울수록 책임이 끌려가 버려요. 이 경우는 현실이 끌려간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할진 자유겠으나 이 친구에게는 딱 한 가지의 조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만족하니? 그래서 넌 만족할 수 있겠니?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너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니? 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내리겠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고사하던가. 여기서 고사라는 말은 메말라 죽는다는 소리예요. 답 나왔죠?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이 안에 계속 갇혀 있어서 메말라서 죽든가 아니면 본인이 탈출해서 퀀텀 점프를 뛰든가. 그 둘 중 하나의 문제라는 소리예요. 77번 보겠습니다. 77번 모이라, 운명의 여신인데, 자, 모이라라는 게 뭐냐?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이고요. 예, 운명의 여신은 앞통수가 있지만 뒤통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잡을 수도 없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모이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가혹한 운명을 주면서 그 운명을 상대방이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언뜻 살기에 어려워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막상
견뎌내고 나면 나에게 보상이 찾아오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자리 보겠습니다. 염소자리 공주, 토성과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 자, 시련과 고난이 영성과 혼란을 만났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염소자리 토성이 낀 경우에는 보통 시련과 고난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디에 대한 시련과 고난일까? 내 운명에 대한 시련과 고난인 거예요. 내 운명,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련과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인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카드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깨달음을 추구할지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이에요.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운명의 인도함을 느끼는 쓰라린 교훈과 지혜, 운명에 압도당해버린.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함에도 이를 겁내고 있다. 당신은 싸우기도 전에 질 거라 속단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자, 저 카드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뭘까요? 예. 운명과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지.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안 좋고 가혹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이게 내 삶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일을 우연이 아니라 운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운명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이걸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있다는 소리도 되겠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운명에 맞추어 살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 쟁취하거나 여신께서는 엄중히 보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이라라는 여신은 운명을 절대로 부드럽게 주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줘요. 매우 가혹하게 줘요. 그리고 그 가혹한 운명에 앞서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운명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바꿔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본인의 운명이 힘들고 가혹하다라는 건 그런 가혹한 운명을 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운명을 산다? 아, 물론 뭐 내세적인 관점에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할 수도 있겠어. 근데 근원적인 이유는 내 운명은요, 결국 신이 너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주는 질문지예요.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나는 반드시 적어 나가야만 해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흐르고 본인이 그 질문지에 얼마나 많은 답을 써내려 가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 인생에 만족하면서 혹은 더 쟁취하고 더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지가 정해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저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결과죠. 운명의 모든 걸 맡기지 말아라.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상황이라면 운명에 맡겨도 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운명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받을 시험지는 빵점짜리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운명을 만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당신처럼 맞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 당신은 미소를 보이게 될 것이다. 자,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을 왜 할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먼저 인생을 살아봤잖아. 인생의 단맛 쓴맛을 어느 정도 봤잖아. 근데 저 아이들은 아직 인생의 단맛 쓴맛을 못 봤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선 어때요? 저 친구들이 기왕이면 인생의 쓴맛보단 단맛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 만약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먼저 앞서간 인간으로서 뒤에 태어나는 뒤에서 쫓아온 인간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분명 힘든 길이 맞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너희들이 이 길을 조심히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잘 따라오는구나. 라고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내가 신호가 돼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너네 여기까지 힘내. 갈 수 있어. 올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봐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이라가 결과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좀 카운슬링 하는 사람처럼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의지가 많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8번 The Question of the Grail 성배의 질문인데 이 카드가 심볼론의 마지막인 이유는요. 심볼론의 초창기에 1번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뭐였죠? 전사 카드였죠.
육체적인 모든 것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사 카드가 나왔다면 끝은요.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배의 질문에 대한 이제 고사를 약간 얘기하자면 그 이제 그리스도권에서는 성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성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배를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떠한 하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성배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마 이런 거겠지. 뭐 너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냐? 그러면 이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너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내가 나갈 길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라는 모든 질문에 본인이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도 답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로소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별자리 먼저 보겠습니다.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과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 천왕성과 해왕성의 만남이죠. 심상치 않습니다. 파격과 괴이함의 천왕성과 영성과 혼란 해왕성이 만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말 그대로 파격에 대한 혼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성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아진 질문.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 육체를 넘어서 영혼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즉, 이 사람의 인생을 전반을 포함한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거창하죠? 자, 네메리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품는 영원히 탐구하는, 즉, 집단 무의식을 탐구하는 근본을 질문하는 신을 물어보는 질문이 저래요. 지금 뭐 구원을 묻고 있질 않나, 뭐 집단 무의식을 물어보고 뭐 근본 신을 물어본다는데 결국 인간이라는 종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뭔가 아주 그러니까 뭔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무언가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이 품은 질문은 신을 향한 겸손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답이 있을 것이라 믿는 데서 오는 오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자, 오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잘못 질문하고 있다는 거, 잘못 호소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특별한 답이 있다라고 믿는겨.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뭔가요? 열심히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사세요. 그럼 행복할 겁니다. 라고 종교에서 말하잖아.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타인에게 베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종교는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말들이 귀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 뭔가 인생을 관통해서 인생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치트키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의 질문은 정말 너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을 때 너는 그러니까 너의 영혼과 육체를 걸고 너의 인생을 걸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을 찾는 거 아니냐. 이건 약간 그러니까 불교의 화두랑 좀 비슷합니다. 불교의 화두는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주는 단초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것은 인간이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단초이기도 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답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스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나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스님은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정답은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알 수 있다라는 겨. 뭔가 그냥 별거 아닌 대답이죠. 그냥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세상 모든 문제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문제의 답은 너가 그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즉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세상을? 너는 세상을 나쁜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나빠 보이는 게 아닐까?
너는 세상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세상은 행복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그 이유를 찾아. 이 사람이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대답이 있을 줄 알아. 정답은 그게 아니야. 가장 근원적인 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이요. 그래서 불교가 만민에 대한 만민의 이야기예요. 여튼 이제 그건 뭐 이제 불교 진리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진리는 어디에서나 보편타당하며 가장 낮고 일반적인 길이 존재함을 다시 직시하며 빛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스스로의 용기가 길이 되어줄 것이다. 뭐 여기서 한마디면 끝납니다. 진리는 언제나 보편타당한 말이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수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될 길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한 답이 곧 진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어떠한 해답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고요한 가운데 있으며 전체와 하나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가 재미죠. 어떠한 해답도 답이 될 수 없다라니. 그럼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지. 가장 보편적인 답이 정답이라는 게 저건. 예를 들면 저 카드가, 예를 들면 이제 연애사에서 저 카드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이 남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 남녀 사이에 저 카드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연애가 잘 될까 안 될까?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뭔가 이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연애를 시작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서로 연애할지 아닐지는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요. 가장 보편적인 답이 정답이라는 겨.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이런 주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현재 상황이 이 사람에게 고백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건. 아직 뭔가 벌어진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갖고 있는데 저 질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니네가 좋아할 만한 상황과 환경을 갖춰놓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 정답이라는 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파트 6입니다. 심볼론으로 서로의 심리적 결합을 바라고 싶은 경우, 자, 배열은 다음과 같으며 해석함에 있어서 리딩의 스타일은 술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심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좋다. 자, 여기서 카드를 편의상 A, B, C로 나누겠습니다. 3장입니다. 자, 3장인데 여기서 A는 나의 심리, 그리고 C는 상대방의 심리예요. 자, 그리고 둘의 일치성, 둘이 얼마나 잘 맞느냐는 B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제를 하나 드러놨는데요. 자, 예제 카드가 지금 이제 매달림, 그리고 상호불일치, 우리 안에 여인이 나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3장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보자면, 자, A는 지금 이제 그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C는 우리 안에 여인이죠. 자, 이 경우에 연애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는 경우가 더 많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네, 남자한테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이 여자부분은 이 남자와의 연애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상당히 재력이 좀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 연애가 남자에게 주도권적인 연애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격이죠. 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가운데 카드가 지금 서로 불일치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지금 둘 중 하나 중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어서 이 연애가 간당간당히 진행이 된다는 겨. 그러니까 한 명은 통제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거에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는 연애라고 지금. 근데 그 연애에 대한 일치도가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닌 거지. 이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매달리는 거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일방적으로 가둬두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뭐 정상적이면서 좀 굉장히 근원적인 연애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많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원과 결을 넣진 않았습니다. 원과 결을 넣진 않았고 다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A, B, C 그리고 A와 C 사이에 B를 넣음으로써 간단하게 서로의 궁합이나 서로의 마음이나 이런 걸 체크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